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몸 상태,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품, 가족력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메모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나 수술 후 또는 퇴원 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강성경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중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가 환급이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때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비급여 진료비에 과다 청구하여서 환불한 건이 총 한 3만 8천 건 이상으로 되고요. 금액으로는 한 106억 정도 이상 좀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서 특히 상급병원,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상급병원에서 환불이 된 게 전체의 38.9%, 금액으로 한 41억 정도가 넘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수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상급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어 환불한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상급병원 하면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신뢰하는 병원인데요. 이런 병원에서 환불이 많다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급여 항목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료비 청구 세부 내역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세부 내역서에 보면 비급여 항목 중에 급여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쉽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MRI 검사비가 비급여 항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요, 넘어져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MRI 검사를 할 경우 요추 급성 압박골절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MRI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 요추 급성 압박골절 같은 건 척추골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 즉 급여 항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비가 비급 항목으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비급여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것은 실제 급여 항목인데 비급여 항목으로 잘못 청구됐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았을 때 비슷한 규모의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비급여의 진료비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총장님, 일반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청구서를 본다고 해서 급여 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우리가 7편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여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병원에서 이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그리고 환불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건강보험 심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의 맨 위에 이제 진료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두 번째 쪽에. 그 안에서 이제 세 번째에 보면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을 다시 이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데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비급여에 해당되는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코드가 있거든요.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입력하시고 진료 기간을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정하시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그 검색한 결과가 쭉 나와요. 오른쪽 쪽에 보면 나만의 선택 목록이라고 있어요. 맨 우측에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 항목에 대한 보험의 인정 기준을 모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민원 사례하고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민원 사례 같은 경우를 클릭해 들어가면 비급여가 급여로 돼가지고 환불을 받는 사례들이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이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비급여 처리가 된 겁니다 라는 사례들이 그 안에 쭉 있어요. 그거를 좀 살펴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과다하게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아니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말고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래 진료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비급여 진료비하고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용,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다 포함한 비용, 그 환자가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을 본래 이제 진료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병으로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제 고액의 진료비나 수술비 등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기준 대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병원에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부터 7월부터 이제 시행한 제도인데요. 매년 전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0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앞에서 말한 이제 산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상한액 기준이 되게 낮기 때문에 연간 사용한 병원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지원금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본인의 이제 상한제 구간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가 1577-1000번이거든요. 이쪽에서 전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료 분위가 있어요. 내가 이제 3분이다. 상한제 구간이 2구간인 경우에는 보험부담금 상한액이 1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2019년 1년 동안 총 병원비 지출 비용이 7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 중에 이제 비급여 진료비가 한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4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 400만 원이 아까 본인 부담금 상하게 1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125만 원을 빼면 한 275만 원이 되죠. 이 275만 원을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 지급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전급여가 있고, 그래서 사후 환급으로 이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고액 치료로 해서 진료를 이제 받은 경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동일한 병원에 해야 돼요. 동일한 병원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상한액이 이제 125만 원이라 그럼 그걸 빼면 275만 원을 했잖아요. 그 275만 원, 초과된 275만 원을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인 부담금 125만 원만 병원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그 1년 동안 내가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예요. 이거는 뭐 병원이 동일한 병원 안 해도 돼요. 또 아까 이제 사전급여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전급여를 못 받는 경우, 못 받았을 경우, 깜빡 잊고 아니면 몰라서 라고 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 아까 275만 원을 본인 계좌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를 2020 올해죠. 올해 이제 8월이나 9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줘요.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환불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아까 이제 말씀 사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본인이 이제 보험공단에다 신청하시면은 이제 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후 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상담이 아주 친절하고요. 잘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주니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초과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제 환자의 통장 계좌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후 이제 환급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리인 신청도 이제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구비 서류들을 이제 보면은 공단에서 이제 직접 이제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미제출해도 되는 서류들이 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서류들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환급 절차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8월에 전년도 이제 사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은 경우 지급 신청을 접수하면 공단 지사에서 이제 심사하고 승인을 거쳐서 한 1일에서 2일 내에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에 이제 30일이 경과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 한 12개월 내에 이렇게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 계좌로 다 자동으로 지급을 해줘요. 또 혹시 이제 가족이나 다른 이제 보호자의 계좌로 이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9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와 개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하는 그 결과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147만 9천 명이면 한 148만 명 가까이가 이제 받게 되고요. 금액으로는 한 2조 1,370억 정도, 1인당 한 136만 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요. 이 자료는 2018년도를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적용 대상자가 한 21만 명 정도 증가했고요. 지급액도 한 2,138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병원을 방문 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정보, 특히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총 3회에 걸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과잉진료의 실태와 그 원인, 소비자 피해 및 예방 방법,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강성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악용하여 과잉 의료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는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죠. 과잉 진료는 과잉 검증, 과잉 검사, 과잉 치료, 과잉 처방 등이 증가하면 과잉 진료를